네, 17주차 3강 8.7절의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의 경우의 수가 이제 3개 있었는데, 세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조건을 알아봤었죠. 마지막 조건입니다. 마지막 경우예요. 그래서 8.7.3절에 내부 임피던스와 임피던스 형태의 부하인 경우, 그때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보는 거예요. 즉 내부 임피던스가 이렇게, 내부가 이제 이렇게 임피던스 형태로 있고, 또한 부하에도 이렇게 임피던스 형태로 있을 경우, 이때 최대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 부하가 어떠한 값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보면은 전체 임피던스는 Z는 R 플러스 RL이 있으니까 실수부부터 쓰면 R 플러스 RL 플러스 J의 X 플러스 XL,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임피던스의 크기만을 볼 경우, 크기만을 우리가 보면은 얘는 루트 R 플러스 RL 이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XL 이거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Z분의 V로 해서 요 크기로 해서 루트 R의 제곱, 아니 R 플러스 RL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L의 제곱, 이거분의 V로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하에서 소비되는 이 전력은 PL은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이야. 그쵸?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고게 전력은 PL은 RL 곱하기 I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RL은 좀 이따 쓰는 거로 하고, I의 제곱, 이거의 제곱을 해주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제곱해주면 루트 없어지면 되죠. 그래서 R 플러스 RL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L의 제곱, I의 제곱이니까 분자도 제곱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V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RL이 있으니까 RL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써주면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최대 전력을 구하려면은 요 식을 이렇게 좀 변형을 좀 시켜봅시다. 변형 안 시키고 그냥 설명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제곱으로 표현된 거는 0 이상의 값을 갖는 거야. 그치? 0 이상. 그럼 최대 전력을 가지려면은 요 분모가 최소가 되면 되네. 그치? 근데 이 RL이 분자에 있으니까 RL은 변화되는 거잖아. 변화되는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더 알기 쉽기 위해서 RL을 나눠주겠어. 분모 분자에다가. 즉, 이렇게 나누겠어. RL분의 R 플러스 RL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l의 분의 v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분모 분자 여기 분모에 해당되는 요것을 좀 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RL 분의 R 플러스 RL의 제곱 L자가 안 써준데 L 이렇게 플러스 띄어서 분리해서 쓰겠다라는 얘기야. RL분의 X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V의 제곱을 쓸 수가 있겠네. 이때 전력이 여기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는 최소가 되면 되겠네. 그치? 그러므로 분모가 최소가 되면 되겠어. 근데 여기 괄호 치고서 제곱이 있으니까 다 0 이상이네. 그치? 0 이상이야. 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R 플러스 RL 0 이상이다라는 얘기죠. X 플러스 XL. 그런데 X와 XL은 서로 리액턴스 성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덕터가 있으면은 커페이터로, 그리고 커페이터가 있으면은 인덕터로 서로 역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즉 XL이 XL 부하에 있는 이 XL 리액턴스 값이 X하고 서로 소거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이 분모는 최소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XL을 이 X 내부에 있는 이 리액턴스하고 서로 상쇄되도록 맞춰준다면은 여기는 0이 돼서 이 소비 전력은 최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PL max는 PL PL max를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PL이라고 일단 할게요. 그럴 경우 PL은 일단 지우고 PL은 요건 0이니까 요것만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걸 써주면은 RL분의 R 플러스 RL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최소가 되면은 PL은 최대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요 괄호 전개하면 이거 R의 제곱 플러스 RL의 제곱에 플러스 R 플러스 두 배의 R 곱하기 RL이 되는 거지. 이게 1강 때 얘기한 것처럼 여기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R 곱하기 RL의 값이 상수 일정할 경우 일정하면은 얘는 이때 이 식이 최소가 되려면은 R 플러스 RL이 몇이 돼야 돼? R과 RL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되면 서로 같으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R이 RL과 같으면 이 부하에서의 전력은 최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1강 때 했던 거고, 그 1강 때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잘 이해 안 되면은 얘를 갖다가 미분할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미분하겠습니다. 여기 분모가 R 플러스 RL의 제곱분의 이 RL 위로 올려줄게요. RL의 V의 제곱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PL의 맥스를 구하려면은, 그래서 PL의 최대를 구하려면 맥스 값을 구하려면은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RL에 대해서 PL을 미분해 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미분한 값이 0이면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데 그 기울기를 따져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은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1강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거는 분수니까 분모 제곱해 줘야겠네. 그래서 r 플러스 rl의 제곱이 있는데 이것도 제곱해 주니까 4승이 되겠죠. 물론 이런 거를 많이 한 사람은 요거 이제 분모 그냥 는 0으로 시작할 거니까 분모 4승 안 써도 돼. 안 쓰고 그냥 풀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 줘야겠네. RL에 대해서 미분하면 V의 제곱만 남네요. V의 제곱에다가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R 플러스 RL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RL의 V의 제곱 그대로 써주고 밑에 있는 거 미분하면 되는 거야. 밑에 있는 거 미분하면 2 앞으로 써주면 되고 2에 R 플러스 RL 써주고 2 빼기 1은 1인 거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1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괄호 미분하는 거 좀 전에 2강 때 얘기했었죠? 2강 때 설명했었습니다. 그럼 요것이 몇이면 된다? 이것이 0인 RL 값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분모 R 플러스 RL의 4승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얘는 우변은 0이 돼 역시. 그 다음에 V의 제곱 있고 여기 V의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약분이 되겠지. 이항시켜서 약분시킨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좌변 요거는 뭐만 남냐면은 R 플러스 RL의 제곱이 남고 좌변은 우변은 이항시키고 V의 제곱이 약분됐어. 여기 2 있고 여기 RL 있으니까 2배의 RL에 괄호 열고 R 플러스 L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R 플러스 RL 있고 R 플러스 RL 있으니까 약분하면 되겠지. 그러면 R 플러스 RL은 2RL이니까 넘겨주면 R은 RL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RL이 R이면 최대 전력을 여기에서 부하해서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ZL은 부하의 임피던스 ZL은 RL 플러스 J의 XL인데 이때 RL은 뭐하고 같으면 되냐 하면은 R하고 같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부 임피던스의 저항성분인 R과 같으면 되고 플러스 XL은 뭐하고 같으면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X하고 같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했던 거. 그래서 R 플러스 J의 XL인데 마이너스 J의 X로 쓰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요 R 마이너스 JX는 여기 R 플러스 JX에 뭐가 되나? R 플러스 JX에 뭐라고 부르나? 공액이지, 공액 복소수야. 그래서 이렇게 콘주게이트를 이렇게 위에 바를 이렇게 쳐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하에서의 이 최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최대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ZL은 내부 임피던스의 공액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R은 RL이고 X는 이러한 XL은 마이너스 X인 이러한 조건 하에서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해지냐 보면은 아까 최대 전력이 요렇게 나왔어. Pmax는 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지금 R은 RL이고 XL은 마이너스 X인 요게 대입해주면은 PLmax를 어디다 써놨냐 하면은 이것도 쭉 유도해가지고 뭐 나왔는데 그게 어쨌든 이식이었어요. 이식이었어. 그래서 PLmax는 R하고 RL이 같은 거니까 여기는 2RL 쓰면 되겠네. 그냥 2RL
제곱, 그리고 여기는 RL의 V의 제곱이죠. 그러므로 얘는 4R의 제곱, 4R의 제곱의 RL의 V의 제곱으로 쓰면 돼. RL하고 여기 RL 분모 RL하고 약분하면, 그러므로 최대값은 PL의 최대값은 이것은 4RL분의 V의 제곱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8.7.1에서 다루었었던 순 부하 저항, 순 내부 저항,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순 저항일 경우에 최대 전력하고 식이 같이 4RL분의 V의 제곱으로, 또는 얘는 RL은 V하고 같은 건, RL은 R하고 같은 거니까, 즉 R 내부 저항을 R 제로로 썼었어 아까 그 1강 때. 그래서 4R 제로분의 V의 제곱, 요게 8.7.1에서 다루었던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거를 봤고요. 아까 내 2차 함수, 요거, 이게 상수일 때 최소가 되려면은 R과 RL이 서로 같으면 된다라는 거, 1강 때 이러한 그래프 그리면서 요거 같을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하려면, 미분 안 하려면은 요 식으로 해서 그냥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못 믿겠다 하면은 미분해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요점. 그래서 부하 임피던스는 내부 임피던스와 공액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공액 콘주게이트 매칭을 했다, 공액 매칭, 공액 결합을 했다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대 전력을 공급받는다,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내부 임피던스와 이거일 경우 I 구하는 거 해놨고요. 그리고 부하 전력 이렇게 해서 했고, 리액턴스, 우선 회로의 리액턴스는 L 및 C를 이용하여 상쇄할 수 있으므로 요거는 0, 즉 XL이 X면 된다, 마이너스 X면 된다 해서 이런 내용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의 임피던스는 내부 임피던스의 공액이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부 임피던스의 공액 복수수이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공액 형태의 부하 임피던스를 취하여 최대 전력을 얻어내는 형태를 임피던스의 공액 정합이라 한다, 또는 줄여서 임피던스 정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최대 전력은 8.7.1의 결과가 왔다 해서 교재에는 요식을 다시 안 써놨는데 내가 한번 여러분들 상기시키려고 또 이렇게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전압이 220V고 내부 임피던스가 0.72 플러스 J의 Z, 내부 임피던스 Z5가 0.72 플러스 J의 5ohm이래. 5ohm인 발전기에 부하를 연결하여 최대의 전력을 얻어내려면 부하는 어떠한 값을 가져야 하는가, 요 얘기만 있을 경우에는 이거하고 공액으로 가면 돼, 그치? 그런데 또 이때 전력은 얼마인가? 그 전력 구하는 건데, 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 발전기에서 부하까지 선로 임피던스가 있네. 선로 임피던스가 5.28 플러스 J의 3이래. 그래서 Z의 내부 저항, 선로 임피던스까지 합친 저항은 여기에 5.28 더해 5.28 플러스 J의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6 플러스 J의 8ohm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내부 저항이 내부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의 8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떻다? 부하의 임피던스는 얘하고 공액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6 플러스 J의 8에
공액이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6 마이너스 J의 8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쵸? 그러므로 전류 I는 Z분의 V로 쓰면 되는 것이니까 Z는 전체 Z는 몇이 되겠어? 66 J 플러스 J8 마이너스 J8은 상쇄됐지. 그래서 얘는 12ohm이야. 그치? 그래서 12분의 전압은 220V가 되겠네요. 그래서 220V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비 전력 PL max는 RL Z는 RL 플러스 J의 X 이렇게 표현되는 거에서 X는 서로 상쇄된다라고 했던 거고 이 RL에서의 소비 전력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RL에다가 I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다 쓰면 RL은 몇이 나왔냐면 6ohm이 나왔네. 그치? 6ohm이 나왔어요. 그래서 6 곱하기 I의 제곱, 요거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220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므로 계산해보면 아이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220 괄호 열고 220 나누기 12 괄호 닫고 이거의 제곱이죠. 제곱 곱하기 6은 2016.67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6. 약 2016.67 와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제 8-15까지 풀어봤어요. 그래서 2016.67와트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재에 I는 했는데 여기를 오음으로 표현해 놨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암페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판서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사항, 직류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전력을 구할 수 있는가, 또한 교류회로에서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그리고 역류를 구할 수 있는가, 또 세 번째 임피던스 또는 어드미턴스 값으로 회로의 역류를 구할 수 있는가, 복수 전력을 구할 수 있는가, 전력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가, 전력 삼각형을 이용해서 역률 개선형 콘덴서의 용량을 구할 수 있는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구할 수 있는가, 또 그때 부하의 전력을 구할 수 있는가, 공액 접합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다시 공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 내용인 겁니다. 연습 문제 1번 문제 2번 3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풀어보길 바래요. 물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정답도 이렇게 캡처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학기 수업을 다 마감했습니다. 원래 14주차까지 수업을 하면 되는데 교재 진도를 다 못 내서 이렇게 15주차, 16주차, 17주차의 강의를 녹화를 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나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 마감을 하게 되니 기쁘네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학기 때 봅시다. 2학기 때는 우리 교재 9장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9장의 유도결합 회로와 페이저 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